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제 차를 세차하면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대화를 하는 와시앤토크 시간, 벌써 10번째 시간이네요.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와시앤토크가 10번을 했다라면 지금 벌써 거의 1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 차를 예쁘게 닦아주면서 가꿔주면서 여러분들하고 재밌는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좀 바뀌었는데요. 평소와는 조금 다른 앵글로 촬영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휠과 타이어부터 먼저 해주겠습니다. 지금 앵글이 조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평소랑. 장소도 지금 저희가 새로운 곳으로 섭외를 했고, 여기는 그 전에 촬영했던 곳에 비해서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조금 다른 앵글에서 한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뭐 불편하시거나 이러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번 촬영 때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워시앤토크 때도 제가 안녕하신지 안부를 여쭙고 시작을 했는데 뭐 시국이 더 좋아지지가 않고 있네요. 진짜 여러분들 한 달간 안녕하셨죠?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인데 참 이게 언제 끝날라나 걱정이 되게 앞섭니다. 지금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거 보고 계시는 대부분이 다 이제 부모님이실 텐데, 자식을 둔 뭐 아이들 개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미뤄지고 뭐 이러니까 진짜 이게 무슨 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네요. 뭐 애들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외국인들 출입 금지시키지 않나,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타격이 제일 크실 거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업종에 따라서는 타격이 꽤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약간 무관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참 이번 난리를 지금 몸소 지금 체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또 어려움을 또 이겨내야겠죠. 뉴스들 보면, 다른 외국 사례들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심각한 나라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저력이 있는 나라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방심하지 말아야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방심할 수 없는 단계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힘을 합쳐서 좀 불편하더라도 이 시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참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이긴 하지만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라서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장소가 바뀌어서 저도 조금 어색해요. 여기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그 세차장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손세차를 주로 하시는, 이제 광택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하시는 그 장소인데, 제 지인을 통해서 여기 사장님하고 이제 좀 친분이 좀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일요일에 이분이 또 이제 쉬신대요. 사장님께서 교인이신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일요일날 비신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집도 가깝고 그래서 혹시 스케줄이 맞으면 제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좀 빌려 써도 되겠느냐,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게 잘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요일 아침 7시예요. 참 여기 사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정말 바지런도 하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뭐 좋아서 하는 일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죠, 이러시면서 뭐 가정이 있는 남편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른 아침 뭐 가족들 다 자고 있는 요 시간이 사실은 제일 편안하고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또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이제 뭐 촬영이 아니었어도 주말에 이렇게 아침 일찍 세차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저도 예전에는. 요새는 조금 게을러져서 잘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주말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세차도 하고 또 나 좋아하는 케미컬도 이렇게 써보고 이러고 집에 들어가면 기분도 좀 좋고 그렇죠. 이제 낮에 이제 졸려서 문제죠. 집에 가면 이제 하나도 안 피곤한 척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듭니다. 체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집에 가면 또 골골거려요. 그러면 또 이제 와이프님께서 또 눈으로 레이저를 막 쏘시죠. 그래도 어떻게 피곤한데.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폴리싱을 할 때 컴파운드 가루가 엄청나게 날린다. 지금 양모 패드하고 맥과이어스의 M105 컴파운드를 쓰는데 DK님께서 하실 때는 그렇게 가루가 안 날리는 것 같은데 어떤 비결이 있느냐, 가루 안 날리게 하는 비결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게 좀 오래된 질문인데 제가 자꾸 맨날 워시앤 토크 시간에 딴 얘기만 한다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아무튼 뒤늦게라도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이 컴파운드 가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이제 어차피 나는 세차를 할 거다. 뭐 폴리싱 끝나고 세차를 할 거기 때문에 뭐 가루가 날리는 게 그게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분처럼 가루에 좀 민감하신 분들도 계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루가 많이 날리면 몸에 별로 좋지 않겠죠. 왜냐면 그게 아무리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호흡기 쪽으로 아예 안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사실은 그 가루가 많이 날린다라는 게 작업 결과랑도 사실은 조금 영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폴리싱을 하면서 이제 가루가 막 여기저기로 많이 비산이 되고 많이 날리면 그 가루들이 사실은 도장면 위에 많이 달라붙습니다. 근데 그 위에 계속 제가 폴리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루들의 대부분은 아주 미세한 먼지 같은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근데 이제 그 덩어리 중에 간혹 가다가 이제 스크래치를 만드는 정도의 그런 크기를 갖고 있는 애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런 가루들이 있는 상태에서 폴리싱을 하게 되면 이제 의도치 않은 기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제가 버핑을 하더라도 버핑을 하는데 그 위에 이제 먼지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버핑을 하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스크래치가 생기는, 그러니까 폴리싱을 잘 해놓고 버핑을 하면서 이제 스크래치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구독하고 있는 유명한 또 해외 디테일러인 그 MONYC의 레리라는 프로 디테일러가 있는데요. 그 프로 디테일러와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버프데리.com이라는 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케빈 브라운이라는 그 또 프로 디테일러가 있어요. 뭐 거의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손에 꼽히는 프로 디테일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쯤부터 이제 강조하던 컨셉이 뭐였냐면, residue control이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잔여물을, 그러니까 이런 그 잔여물을 제어하는, 그러니까 내가 폴리싱을 하면서 그런 뭐 분진이라든지 이런 먼지들이 어떻게 하면 적게 나오게 할런지, 그걸 적게 하는 게 결과물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라는 이제 의견이죠. 저도 그 컨셉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프로 디테일러들이 그 레지듀 컨트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분진이 좀 적게 날릴까, 어떻게 해야 그 결과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내가 이런 잔여물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패드와 컴파운드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은 이제 양모 패드와 M105 컴파운드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맥과이어스의 M105 컴파운드는 어떻게 보면 거의 지난 10년 넘는 시간 동안 거의 그 교과서적인 커팅 컴파운드의 거의 뭐 대장격으로 이제 계속 사용을 해오고 있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쓰여지는 아주 좋은 컴파운드인데 그 M105가 갖고 있는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분진이 많다예요. 이게 모든 컴파운드는 다 분진이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컴파운드의 특성하고도 이게 연관이 있는데요. 컴파운드 안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물질들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컴파운드라는 말 자체가 복합제 뭐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연마를 담당하는 그 돌가루, 흔히 돌가루라고 하죠. 그 연마를 담당하는 알루미나라는 성분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패드와 이제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윤활작용을 하는 그 루브리컨트, 윤활제가 있습니다. 오일이라고도 기름기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모든 제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유분기가 많다라고 일컬어지는 컴파운드들, 예를 들어서 맨제르나 같은 그런 컴파운드들이 오일기가 많은 대신에 분진이 적어요. 발생하는 분진의 양이 현저하게 작습니다. 제가 그 초보자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영상에서 컴파운드를 사실 뭘로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초보자분들께 그 추천을 하는 용품은 일단 구하기도 쉬워야 할 거고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그 특성을 많이 타지 않는 여러 도장면에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M105 그러니까 맥과이어스의 M105 컴파운드와 M205 컴파운드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고 저 역시도 다른 분들한테도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정작 그 영상에서는 제가 맨제르나 컴파운드를 추천을 드렸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진입니다. 분진. 이게 분진이 단순히 지저분해지고 그냥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나오는 분진의 양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컴파운드를 선택을 하실 때 분진이 좀 적은 컴파운드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컴파운드 그 설명하는 그 광고 문구 이런 데 보면 뭐 low dust, dust free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분진이 적다. 우리 컴파운드는 분진이 되게 적다. 이렇게 이제 그 선전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뭐 광고 문구라서 그 문구가 이제 뭐 100% 진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문구로 광고를 하는 컴파운드와 그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컴파운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컴파운드를 조금 그 분진이 적은 컴파운드로 교체를 해보시면 이제 확실히 이제 분진이 줄어든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패드. 지금 양모 패드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거는 굉장히 좀 심화된 얘기여서 사실 그 초보자 그 편에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한 내용인데 사실 컴파운드 뿐만이 아니라 어떤 패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분진의 양이 굉장히 또 많이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커팅 스테이지에서 양모 패드를 쓰는 거랑요 마이크로파이버 패드를 쓰는 거가 분진의 양이 확 달라집니다. 무슨 의미냐면 양모 같은 경우에는 섬유가 그 양털이잖아요. 그러니까 섬유라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잡아두는 성질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커팅을 한다는 얘기는 패드가 돌면서 이
도장면을 깎아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깎아낸 이 도장이 어딘가는 가야 될 텐데, 양모 같은 경우에는 지가 돌면서 그런 깎은 그 도장면을 그냥 공기 중으로 이렇게 다 튀어버려요.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공중에 떠다니는, 그리고 이제 떠다니다가 이렇게 차체에 앉는 분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마이크로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성질이, 얘네들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확 잡아두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섬유의 모양 자체가 이 안에 이렇게 틈새가 벌어져가지고 그 틈새로 먼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둬두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극세사를 타올로 저희가 청소도구나 이런 데 많이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두는 성질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마이크로파이버 패드는 이 도장면을 깎으면서 그 깎은 잔여물을 공기 중으로 퍼뜨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파이버 패드를 쓰면 이렇게 날아다니는 분진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것도 이제 마이크로파이버 패드를 이제 제가 또 약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분진이 막 날아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라, 마이크로파이버 패드를 제가 즐겨 쓰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다음 휠 넘어가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어가면 마이크로파이버의 기본적인 성질 때문에 마이크로파이버 패드를 사용하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분진의 양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반면에 그러면 마이크로파이버 패드는 그러면 다 좋은 점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진들이 한 공중으로 날아다니지 않는 대신에 패드에 다 쌓여 있기 때문에 그 패드의 잔여물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털어주지 않으면 그 마이크로파이버 패드는 그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파이버 패드는 공기 중에 날리는 분진이 적은 대신에 그 패드 안에 분진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자주자주 털어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이크로파이버 패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내가 패드를 털 때 일정 장소에서 내가 패드를 털면 그 분진들이 공중에 그냥 날아다니는 양을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패드와 컴파운드의 선택을 좀 분진이 적은 것으로 선택을 하시면 이제 많은 양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로 아까 제가 이제 패드를 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패드를 터는 방식도 사실은 이 분진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마이크로파이버 패드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모 패드를 쓴다 하더라도 패드를 중간중간에 아마 터실 거예요. 왜냐면 털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터는 방식이 사실은 사람마다 굉장히 제각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만약에 폴리싱을 하시는 분들은 양모 패드 어떻게 터시나요? 어떻게 턴다라고 질문을 하는 것보다 어디서 터냐고 묻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디서 터세요? 제가 이제 많은 이제 폴리싱 모임을 다녀봤지만 패드를 털 때 뭐 밖으로 나가서 혹은 어디 한 군데 이렇게 구석진 데서 이렇게 터시는 분은 별로 못 봤어요. 그냥 내가 앉은 자리에서 작업을 하다가 패드가 털 때가 되면 뭐 차 밑으로 해가지고 턴다든가 아니면 그냥 사람 없는 쪽으로 향하고 그냥 터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렇게 패드를 털면 뭐 분진이 많이 날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다른 해외 이제 유튜버들이 어떤 식으로 패드를 터는지를 좀 많이 봤는데, 유심히 좀 봤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버킷에다가 이제 안 쓰는 버킷, 좀 큰 버킷, 20리터 혹은 18리터 정도 되는 큰 버킷에다가 물을 요만큼 채웁니다. 물을 바닥에 요만큼 채우고 그 버킷의 안쪽 면에다가 분무기로 물을 뿌려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기계를 넣고 패드를 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진들이 버킷 안에 있는 물, 수분하고 만나서 그 벽에다 달라붙거든요. 물론 완전히 안 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의 분진이 그 버킷 안에 머물게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공기 중으로 날아다니는 이제 분진의 양이 많이 줄어들겠죠. 실제로 제가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폴리싱 모임에서 그 방법을 우리 한번 요거 한번 써봅시다 해가지고 몇 번 써봤어요. 진짜 그 지정된 장소에다가 그 버킷하고 이제 에어건 딱 넣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물로 쏘고 나서 터는 건 다 여기서만 터세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결과물이 엄청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그 분진의 양이 진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드를 어떻게 터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분진이 적게, 나는 분진이 많이 날리는 게 싫다, 나는 몸 건강도 걱정되고 결과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나는 그 잔여물들 분진이 날리는 걸 최소화하고 싶다면 1차적으로 컴파운드와 패드의 선택을 조금 달리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폴리싱을 하시면서 패드를 터는 그 방식이나 그 장소를 좀 컨트롤을 하시는 게 효과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분진의 양을 최소화해서 억제를 하면 어떤 또 좋은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폴리싱 끝나고 이제 뭐 코팅이 됐던 뭐 왁스를 올리던 하기 전에 세차 한 번 더 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세차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제 차를 지금 저번에 이미 촬영은 끝났는데 아직 제가 유튜브에 올리진 않았어요. 아직 편집 전이어서 유리막 코팅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영상을 제가 촬영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거를 실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폴리싱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제가 별도로 세차를 다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분진을 거의 최소화해서 억제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폴리싱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분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차 없이 도장면에 있는 유분기만 탈지를 시키고 오일 리무버로 탈지시키고 코팅을 올렸는데, 오늘 그 결과물도 볼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 가능하겠다. 왜냐면 여러분들 실제로 해외에 있는 프로 디테일러들이요, 세차를 2번씩 안 해요. 처음에 이제 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차를 하고 폴리싱 한 다음에 다시 세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이제 그 레지드 컨트롤, 그러니까 분진이 발생하는 걸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모임이나 아니면 업장에서 하듯이 그렇게 막 엄청 막 분진만 날려가면서 그렇게 작업하면 그때는 이제 세차를 할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은 이제 뭐 코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분진이 많이 날리는데, 하지만 그렇게 분진을 최소화한다면 또 그런 또 이점이 있다라는 거. 이게 사실 세차 한 번만 생략할 수 있어도 이게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진짜 저는 효과를 엄청 봤거든요. 그래서 그 레지드 컨트롤, 그 분진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이점이 많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 갈게요. 지금 새로운 장소에서 지금 제가 세차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이 2번째 세차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이미 보셨을 거예요. 그 원포인트 레슨, K7 프리미어 원포인트 레슨 촬영 장소를 여기서 처음 촬영을 했는데, 일단은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되게 촬영하기도 괜찮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저밖에 없잖아요. 옆에서 누가 세차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그냥 진짜 아무도 없이 나 혼자서 여기서 카메라랑 둘이서 얘기하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왜 진작 안 했을까 싶을 정도로. 네. 그리고 뭐 앞으로 제가 촬영 장소를 좀 여러 군데로 좀 변화를 주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곳도 지금 섭외가 또 돼서 다른 또 셀프 세차장에 있는 게러지에서 또 촬영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좀 여러분들도 보실 때 너무 똑같은 앵글, 똑같은 장소 그렇게 지루하지 않으시게 제가 좀 더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그 세차장 사장님도 엄청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촬영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 옆에서 뭐 이런 거 뭐 도와드릴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되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아닙니다. 제가 뭐 업장에서 남의 업장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일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참 그러고 보면 디테일링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쁜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 세차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별로 나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간혹 몇 분 있긴 한데 그 K7 프리미어 그 차주님도 참 사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막연한 두려움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만나서 촬영을 한다라는 그게 사실은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게 보기와 다르게 되게 쫄보예요. 그리고 낯가림도 좀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만나서 촬영을 한다. 이게 저한테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유는 세차라는 그 디테일링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서죠. 사실 그분하고 세차를 제가 안 했었으면 디테일링을 안 했었으면 그런 분들하고 그렇게 만날 기회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할 얘기도 없었을 것 같은데 참 이 디테일링이라는 취미가 제 인생을 뭐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와 내가 이런 분들하고 섞일 수 있다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활동하고 있는 세차 모임도 있고 뭐 이렇지만 사실 그런 디테일링 모임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런 분야의 분들하고 만날 수가 없는데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뭐 진짜 뭐 군인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직업 군인도 계셨고 뭐 의사,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막 진짜 뭐 여러 종류의 이제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디테일링이라는 그 매개체로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있는 직장 생활은 워낙에 이제 전문직이다 보니까 이게 비슷한 분야에 있는 분들만 모이거든요. 근데 이 디테일링을 하면서 진짜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구나. 이런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참 새삼 느낍니다. 취미가 좋은 게 그런 거죠. 자, 이제 휠은 다 클리닝이 끝났고요. 이제 전체 고압수를 뿌려 볼 건데 그 코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트질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최초로 비딩을 좀 봤는데 발수력이 장난 아닌데요? 아주 훌륭합니다. 뭐 지속성을 좀 봐야 본딩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겠지만 뭐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제 차를 코팅을 할 때 2차로 세차를 하지 않았어요. 1차로 세차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프랩으로 탈지를 한 다음에 바로 코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본딩력에 즉 이제 코팅의 수명에 악영향이 없는지 제가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의 차에다가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제 차에다 한 거죠. 여기가 세차장이 다 좋은데 바닥이 너무 매끄러워가지고 거품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되게 미끄럽네요. 분명히 이거 오늘 한 번은 넘어질 것 같은데 부디 안 부러지기를 바랍니다. 아시죠? 이번에 우리는 한번 뼈 부러지면 빨리 안 붙잖아요. 서글프다 갑자기. 자, 여러분들하고 또 해볼 얘기 주제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이 디테일링 업종이 전망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요새 점점 날이 갈수록 셀프 세차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세차장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광택이나 이런 걸로 이제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장사 접어야 될까요?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분이 있는 프로 디테일러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프로 디테일러라 하면 이제 업으로 이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이 얘기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시죠. 뭐 요새 어렵지 않은 업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시국에도 셀프 세차장에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셀프 세차장은 되게 잘 되는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사실 요새는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워낙에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원하면 뭐 하는 법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빵을 내가 만들고 싶다. 옛날에는 학원을 끊어서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그 장소로 가서 배워야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유튜브나 이런 거 검색해 보면 아마 다 나올걸요? 그러니까 사실 하는 법을 몰라서 못하는 시대는 거의 끝났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광택이나 유리막 코팅도 이제 점차 사람들이 셀프로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디테일링 업계는 다 망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마인드셋을 좀 바꾸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까지는 어떤 마인드가 있었냐면 이거는 오직 나만 가능한 거야. 이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해. 나만 할 수 있어. 라는 걸로 마케팅을 하셨어요. 우리 업장에서 하는 유리막 코팅은 10년 동안 갑니다. 그런 류의 과대 광고들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말에 속아서 그래요? 이거 한번 유리막 코팅하면 10년 동안 나는 세차 그냥 물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의뢰를 맡기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점점 줄어들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게 통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다 나오는 세상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마케팅을 하셔가지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리막 코팅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그거 해봐야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런 인식이 박혀버린 거죠.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 이제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본 거죠. 그런 마인드셋을 이제는 버리고 어떤 마인드셋이 돼야 되냐면 이거는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가 아니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 들여 하겠습니다 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빵집을 예로 들었는데 빵 이제 만드는 법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다 빵을 만들어서 드시나요? 빵집 안 가세요? 그렇다고? 아니죠? 빵을 만드는 법을 몰라서 사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몰라서 사 먹는 게 아니라 그 수고를 내가 하고 싶지 않으니 그 시간과 수고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 먹는 겁니다. 빵을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저는 디테일링 업계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냥 어디 이렇게 꽁꽁 숨어가지고 사진 몇 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당신한테 이 정도의 돈을 받고 이 정도의 일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정직한 노동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주십시오라는 형태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언제까지 이거는 아무 데서도 구할 수 없는 유리막 코팅제입니다. 이 코팅제는 돌빵도 막을 수 있고요. 자동 세차를 해도 기스가 안 나요. 그런 거 이제 속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그런 광고 문구에 속아서 그 의뢰를 할 사람들은 이제 없어질 거라고요, 점점.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참 그게 사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너무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미사여구를 쓰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글을 보고 있는 내 손가락이 막 오그라들 정도로 너무 심한 거야, 그 광고가. 왜 그러실까?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히 실력이 있는 분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분인데 왜 정당한 본인의 그 노력이나 이런 거를 보여주지 않고 이상한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을 쓰실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셀프 세차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디테일링이란 게 어떤 거구나, 이 정도 작업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힘든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예전보다 오히려 저는 더 솔직하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노력은 얼마 안 하고 대충 그냥 좋은 말로 광고 문구로 사람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진짜로 내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당신의 차를 이렇게 가꾸겠습니다라고 해야 나는 비로소 이제 지갑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냐면 어제 제가 아는 지인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업을 하시는 분인데 원래 이제 취미로 했다가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인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요새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사실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그분한테도 해드렸어요. 이제는 조금 옛날 방식의 광고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로 이제는 진실되게 정말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줄 방법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 코팅제가 뭐 경도가 뭐 9H라서 다이아몬드와 비슷하고 뭐 안 속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어제 그 얘기를 했던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냥 한번 썰을 풀어봤습니다. 지금 미트질 끝났고요. 미트질 끝나고 나서 고압수 한번 쏘고 또 드라잉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라잉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드라잉 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유리를 드라잉을 따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A탑에서 팔고 있는 헝그리 드라잉 타월, 요게 아주 유리 타월로 제격이죠. 드라잉 타월 이름이 이제 드라잉 타월일 만큼 흡수력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와플형 그러니까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털이 나와 있지 않아서 유리를 닦을 때 털이 빠지는 그런 스트레스도 받지 않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를 먼저 드라잉을 따로 해요, 저는. 일반 드라잉 타올로 유리를 닦으면 가끔씩 이게 털이 빠지는 현상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애초에 드라잉을 할 때 유리만 따로 이렇게 드라잉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헝그리 드라잉 타월을 유리를 닦을 때, 그러니까 유리 세정제 뿌리고 닦을 때만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활용하시라고 알려드려요. 사실 이렇게 활용하시면요, 유리 세정제를 쓸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세차할 때 미트질 하고, 그리고 드라잉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리 세정제를 쓰실 일이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유리 세정제를 지금 산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왜냐면 소모가 안 되니까 사지를 않죠. 그래서 전체 유리만 딱 제가 추천해드리는 요 소자 사이즈가 유리만 딱 닦으면 딱 맞아요. 면을 바꿔 가시면서 유리만 닦으면 한 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드 미러에 거울까지 같이. 이 사이드 미러에도 은근 털이 많이 빠져요. 그러면은 사이드 미러 볼 때마다 짜증납니다. 나만 그런가? 자, 이렇게 해서 유리는 다 닦았고, 오늘 드라잉 타올을 2장 가져왔는데요. 뭐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드라잉 타올 써보셨죠? 요게 지금 신제품이에요. A탑에서 저한테 이제 테스트 좀 해달라고 신제품이라고 주셨는데, 제가 아니 이거 산지 저도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신제품 내신 거냐, 뭐가 많이 달라진 거냐 여쭤봤더니 그건 아니고 재원이나 이런 거는 동일하고요. 모양이 조금 바뀌었어요.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일자로 모양이 이렇게
나뉘어졌다면 지금 이제 조금 더 촘촘하게 바뀐 스타일로 바뀌었는데, 뭐 느낌은 비슷하네요. 뭐 얘가 기존 하이브리드 드라잉 타올보다 뭐 월등히 부드럽다든가 아니면 월등히 흡수력이 좋다든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뭐 기존에 그 일자로 되어 있는 패턴이 싫으셨던 분들이라면 뭐 구매를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A탑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제 이벤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저 이제 봤어요, 또 이벤트 해주세요, 이런 댓글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제가 장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A탑에 뭐 좀 이벤트 연장해달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어요, 저한테.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요 시제품을 받으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조만간에 그 A탑 그 10주년인가요? 20주년. 10주년인지 20주년인지 까먹었어요. 예, 창사 10주년인지 20주년인지 기념해서 이벤트를 한 번 더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할인을 하시는 건지, 한다면 몇 퍼센트 할인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뭐 A탑 모레 다 회원가입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벤트 정보 있으면 메일이나 핸드폰으로 문자 올 테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잉 성능은 역시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제가 비교 테스트를 해보려고 기존 하이브리드 드라잉 타올도 갖고 왔어요. 동시에 또 같이 써보면서 비교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한번 써볼게요. 참고로 둘 다 특대 사이즈는 아니고 대형 사이즈입니다. 두 장을 갖고 왔기 때문에 특대 사이즈를 가져올 필요가 없었어요. 특대 사이즈로 했으면 한 장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굳이 두 장을 가져올 필요가 없죠. 네. 지금까지 느낌으로는 성능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컬러에서 오는 약간 좀 더 밝은 색이라서 저는 이제 어두운 색보다는 드라잉 타올은 밝은 색을 더 선호해서 색깔은 조금 지금 신형이 좀 나은 것 같은데, 어차피 특대 사이즈로 주문하시면 기존의 하이브리드 타올도 밝은 색이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기존의 하이브리드 드라잉 타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굳이 이거를 신형을 구입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부드러움이나 흡수력 뭐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호불호가 좀 있는 거니까 할인이 얼마나 되는지 잘 판단하셔가지고 기존의 하이브리드 드라잉 타올보다 비싸다면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A탑 사장님이 들으시면 실망하실라나?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자, 드라잉까지 모두 마쳤고요. 이제는 관리제만 뿌려주면 됩니다. 사실 제 차에 그 코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사용했던 코팅제가 그 기온 쿼츠의 퓨어라는 그 코팅제예요. 제가 이벤트 때 사용했던 그 코팅제와 똑같은 건데, 사실은 퓨어를 썼으면, 기온 쿼츠 코팅제를 썼으면 기온 쿼츠의 관리제 큐어저를 쓰는 게 맞는데 까먹고, 제가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고 지테크닉 거 그냥 그대로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관리제는
다 이제 웬만하면 다 그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오늘은 요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내친 김에 이번 주엔 요거 쓰고 다음 주에는 기온 커치의 큐어를 써서 관리제도 또 어떤가 한번 또 비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발라주겠습니다. 요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게 있는데 사실 기변병에 걸렸어요. 호암 마마보다도 무섭다는 기변병.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신형 G80? 진짜 너무 예뻐. 차가 진짜 완전 제 스타일인 거예요. 제가 원래 예전에 아우디 Q5를 소유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원래 아우디 브랜드의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으뜸은 A7 아니겠습니까? A7의 날렵한 루프에서 뒤로 이어지는 라인, 스포츠백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쿠페 같은 그 라인을 보고 완전 심쿵을 해갖고, 그때 당시에 막 이제 사고 싶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Q5를 샀을 때, 그때가 이제 아기가 이제 생겼을 때여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SUV 아니고서는 절대 생각도 하지 마라 이래갖고, 눈물을 머금고 이제 Q5를 샀는데, 그때 당시에, 이번 G80 신형을 보니까, 와, 이거는 완전 A7의 라인을 거의 뭐, 따라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슷하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애도 좀 컸겠다. 갑자기 기변병이 걸려갖고, 지금 녹화를 하는 오늘 기준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발표가 안 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난대요. 3월 30날. 그래갖고, 이거 계약을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직 와이프한테는 얘기도 못했어요. 왜냐면 아직 가격표라 그러나요? 카탈로그? 그게 안 나와가지고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사고 싶거든. 제가 여러분들께만 살짝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거 그랜저를 산지 지금 거의 3년이 다 돼가요. 왜냐면 17년도 5월에 출고를 했으니까 이제 한두 달만 더 지나면 이제 만 3년이 되는데, 아직 훨씬 더 타도 되죠. 상태도 좋고, 차도 마음에 들고 다 좋은데, G80의 라인이 너무 예뻐갖고,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이놈의 기변병. 사실은 제가 안 해도 되는 이 차를 또 코팅한 이유가, 물론 그 전에 이제 코팅했던 폴리시 엔젤의 바이킹 코트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도 있지만, 자꾸 이제 막 기변을 생각하니까 자꾸 애정이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마음을 다잡아야지. 내가 내 차를 사랑하는 디테일러로서 기변병 따위에 내가 굴할 수 없다 이래갖고 무리해서 막 폴리싱도 하고 코팅도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이쁘고 좋은데 그래도 G80이 눈에서 계속 아른거려요.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이거를. 근데 나오자마자 바로 사는 거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그랜저를 뽑을 때 나름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계약을 한 거였거든요. 왜냐면 계약하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기다렸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빨리 출고하신 분은 16년도 아마 연말쯤에 출고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17년도 5월 출고니까 그래도 나름 나온 지 6개월 정도 만에 이제 뽑은 건데,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이슈가 없었어요. 뭐 여태까지 3년 가까이 타면서 뭐 문제가 됐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뭐 엔진 오일 간 거 말고는 예, 특별히 뭐 이렇게 이슈가 없었어서 뭐 요새 뭐 현기차가 크게 이렇게 이슈됐던 게 없었어서 펠리쉐이드 빼고 아, 이 정도면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 반 정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온 자료로만 보면 2.5 터보랑 3.5 터보 그리고 2.2 디젤이 이렇게 라인업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왠지 3.5 사면 나중에 스포츠 나오면 또 그게 또 배 아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1년 기다렸다가 G80 스포츠를 살까?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할배 운전입니다. 할배 운전인데 기왕이면 대배기량으로 할배 운전 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포츠를 사야 되나? 그냥 3.5 터보만으로도 충분히 대배기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근데 이번에 그 3.5 터보 엔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고 100%의 능력을 다 썼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380마력 정도 되더라고요. 3.5 터보가. 근데 사실 3.5 터보가 380마력이면 그렇게 센 건 아니거든요. 이 전 G80 스포츠가 3.3 터보인데 370마력이에요. 훨씬 예전 엔진인데도. 근데 배기량도 200cc 늘었고 분명히 뭐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을 텐데 근데 한 10마력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사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 영상을 여러분들 보실 때에도 저는 아마 똑같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좀 좋은 솔루션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치겠어요, 진짜. 혼자서 막 하루에도 옵션을 넣었다 뺐다를 지금 몇 번을 하는지. 지금 GV80의 그 가격표를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걸로 지금 예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약을 넣으려면 빨리 넣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뭐 한 6개월씩 막 뒤로 밀린다고 그래서 1년씩 밀린다고 그래서 아이고. 지금 퓨어로 기온 코치에 퓨어로 코팅을 한지 하고 나서 이제 일주일 만에 세차를 하는 건데 느낌이 굉장히 괜찮네요. 오히려 바를 때는 광도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진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제가 오늘 세차를 하고 지금 한 모습을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화가 이루어진 다음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광이. 지금 코팅제는 기온 코치의 코팅제를 썼지만 관리제는 지금 G테크닉의 관리제를 바르고 있잖아요. 뭐 전혀 어려움 없이 작업 잘 됩니다. 뭐 헤이즈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어려움 없이 잘 작업이 되네요. 뭐 당연한 결과죠. 같은 이산화규소를 사용하는 코팅제이기 때문에 관리제 성분도 그렇게 많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리막 관리제라 그래서 그냥 뭐랄까 유리막 코팅제라고 유리막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뭐 다 유리막 관리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비딩이 좋다 그래서 또 아니고. 그러니까 막 대표적인 예가 이제 소낙스의 BSD Brilliant Shine Detailer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유리막 관리제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기준에서 BSD는 액상 실런트지 그 SiO2가 들어간 제품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바른다고 해가 될 것까지는 없지만 그 굳이 성분이 다른 두 개를 토핑을 해서 전에 발랐던 코팅을 내가 가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팅제를 제조하는 업체, G테크닉, 카프로, 뭐 기온 쿼츠 요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관리제를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즐거운 세차 시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세차를 한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는 막 안개 끼고 아직 해가 어둑어둑했는데 이제 벌써 해가 쨍 하고 떴네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대로 이제 집에 가서 빨래 딱 해놓고 꿀잠 자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등짝에 손자국도 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 해봤습니다. 오늘은 질문보다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잡담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워시앤토크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대화하는 그런 소통의 시간입니다. 평소에 저한테 뭐 묻고 싶으셨던 얘기라든가 아니면 저랑 하고 싶었던 얘기, DK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런 사항들은요, 이 영상 밑에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번 워시앤토크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거우셨으면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